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의 핵심은 1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공법에 대해서 그 고민한 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안 하신 시청하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 차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 2차 합격을 시험을 함께 치시더라도 1차만 합격할 시 다음 연도 1차 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 시험만 치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유일하게 법학이 아닌 학문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도 해도 용어를 달리해서 출제하는데요. 계산 문제는 8문제에서 많으면 1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계산 문제 약하시다면 너무 힘들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풀 시간에 다른 것을 외우십시오. 하지만 계산 문제 나는 정말 자신 있다. 평소 모의고사 기준으로 다 푸신다면 그때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데 시험장 가시면요.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가 할당이 돼요. 문제는 각각 한 40문제, 총 80문제 출제되고요. 100분 중에서 80분을 문제 푸는데 쓰셔야 되고 나머지 20분은 마킹을 하고 다시 답안지와 시험지, 중복 체크하는 시간으로 쓰셔야 합니다. 꼭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볼 때 시험지 문제는 2번 체크하고 답안지는 3번을 써서 나중에 오답으로 채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2번씩 중복 체크했습니다. 2번씩 봐도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했었어요. 한 문제를 더 푸시는 것보다 내가 푼 문제를 확실하게 마킹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거는 1분 안에 후다닥 풀어버리시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 이게 별표를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왔을 때 긴장 풀리죠. 내가 충분히 워밍업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푸시고 아니면 평소에 자신이 선호하는 한 번으로 찍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 찍을 각오를 하고 엄마 몇 번 찍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었어요. 아이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또 영험해서 그런 부분 잘 맞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3번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실제로 했고 실제 시험장에서 2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풀은 문제는 틀리고 3번 찍은 문제는 2문제나 맞췄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기 이렇게 두드리신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저만 두드렸어요. 그것도 오답을요. 또 부동산 학개론 변수가 많은 과목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문제 유형이 조금씩 변하거나 듣도 보도 한 문제들이 떨어뜨린 문제로 많이 출제되죠.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난이도 조절용 문제구나 라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풀겠다고 낑낑 대시면 정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상, 중, 하가 있습니다. 상급 문제 30%, 중급 40%, 하위 문제 30%. 우리의 목표는 상급 문제 아니죠. 중급 문제에서 판가름 납니다. 하위 난이도는 거저주는 문제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요. 상, 중, 하로 치면 저는 계산 문제를 당연히 상급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민법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엄청 공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월 이후에 7월, 늦어도 7월부터는 2차 과목까지 합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충분히 시간을 들이시고 또 민법은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4가지 파트로 나뉘죠. 계약법에 공을 많이 들이시고 총칙은
민법 전체를 아우른 법이니 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물권법은 16문제가 출제되고 양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유형이 비슷하게 출제되는 파트는 꼭 챙기시고 법정지상권처럼 양이 많고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 있잖아요. 그 시간 너무 쏟지 마시고 그 마지막에 가서 핵심 키워드를 교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때는 그때 핵심 키워드를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민사특별법은 중개사법과 거의 겹치죠. 굳이 시간을 많이 쏟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귀에 정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공부하게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민법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민법은 목차공법으로 뼈대를 세웠습니다. 목차공법이 뭐냐면요. 그 목차를 중심으로 뼈대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현재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 공부입니다. 어느 파트에 적힌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목차 공법이 좋은 점이 어떤 의도로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해가 또 가능하거든요. 이 공법은요, 우선 첫 페이지 목차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책 옆에 놔두어서 항상 지도처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총칙을 배운다. 목차, 총칙 103조, 이중계약 파트, 핵심 단원, 키워드, 문제를 숙지한 다음에 읽고 문제 풀고 핵심 키워드 파악하고 만약 생각 없이 문제만 푸시면은 지금 맞추더라도 나중에는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이저리그 활동 중에 야구 선수가 과거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또 해줬어요. 진짜 공감되는데 연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머리를 써서 하지 않으면 보통은 연습도 거짓말을 한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민법의 책 분량이 한 600페이지가 되고 양이 많다 보니 냅다 책만 정말 보시면은 그리고 문제만 보시면은 책 속에서 길을 잃어요. 목차를 복사해서 여러 장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문제 풀 때 총칙 부분 103조 이중계약 파트 핵심 키워드 이렇게 민법 공부는 기본 개념 뼈대를 세워서 목차 공부를 하십시오. 또 하나 저는 형광펜 공법을 이용했는데요. 4가지 정도의 그 형광펜과 삼색 볼펜을 준비합니다. 대중소 이렇게 구분해서 큰 타이틀, 그 책의 큰 타이틀은 보라색, 그리고 밑에 하이 목차, 중 타이틀 파란색, 그리고 아래 타이틀, 소 타이틀 주황색, 자잘한 핵심 키워드는 초록색으로 칠해서 그걸 중심으로 봤어요. 또 삼색 볼펜은 검정, 파랑, 빨강 이렇게 중요한 순으로 핵심 키워드 순으로 필기했습니다. 그리고 책 거의 마지막 쯤에는 형광펜 칠한 곳 필기 위주로 봤고요. 그게 가능하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차 같은 경우 한두 가지 책을 돌리면 보통 30번 이상을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눈에 익기 때문에 가능하고 2차만 하실 경우는 40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해당 단원이 사진이 찍히듯이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이 확 돼요. 몇 페이지까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큰 목차 밑에 무슨 키워드가 있었다는 것은 머리에 띄는 거죠. 첫 해는 이 공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마구 외우다 보면 알겠지 했는데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러니까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민법 같은 경우는 어느 파트에서 봤더라 하고 혼선이 와서 내가 한 공부가 기본 개념인 뼈대가 안 잡혔구나. 뼈대를 잡지 않고 공부했구나 라고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 실패를 맛보고 유튜브나 책으로 그리고 사법고시나 세무사고시 다른 공인중개사 공부하셔서 합격한 수기들을 쭉 훑다 보니 저의 공법은 시간만 잡아먹는 실패하는 공법이었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목차 공부법 그리고 형광펜, 볼펜 공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홈쇼핑으로 그 방문갓 올패스 평생 회원권을 끊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공부할 때 초반에 번아웃이 와서 몇 달을 그냥 멍하니 지내다가 8월 달부터 맘먹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차 민법 72.5점, 학개론 62.5점으로 합격하고 2차는 2.5점이 그러니까 한 문제가 모자라서 불합격했고요. 뭐 3개월이니까 공부한 시간 대비는 잘 나왔지만 한 문제로 2차까지 그러니까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니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삼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같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고 법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기본 개념 잘 세우시고 목차 공부법, 형광펜, 삼색 볼펜을 잘 이용해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너무 계산 문제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민법 공부나 그냥 학개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차 과목 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2차 과목 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차 과목 공법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을 공부해서 투자로 성공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